어우동은 내 젊은 시절 이보이가 주연했던 영화로 본 적이 있고 여러 성인 영화의 소재로 종종 나왔던 듯하다. 조선시대 탕려로 악명을 떨쳤던 실존 인물인데 성종시대 고관대작을 여기만 성현이라는 분이 쓴 용제총화에 이 여자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다. 어우동은 승문원의 관리 박 선생의 딸이다. 자색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집안은 부유했다. 그러나 성품이 음탕하여 행실을 단속하는 법이 없었다. 왕족인 태강수 이동의 아내가 된 뒤에도 여전히 음탕하여 이동이 어우동의 행실을 제어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이동이 젊고 풍채가 훤한 공인을 불러 은그릇을 만들게 했다. 어우동은 공인을 좋아해서 남편이 나간 뒤에 여종의 옷을 입고 공인 옆에 앉아 은그릇을 참 정교하게 만든다고 칭찬했다. 그러다가 공인을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껏 음탕한 짓을 하다 남편이 돌아오면 몰래 숨겼다. 결국은 남편이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어 어우동을 내쫓았다. 이때부터 어우동은 꺼릴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어우동을 따르던 여종도 자색이 고왔다. 여종은 저녁마다 옷을 곱게 차려입고 나가서 미소년을 데려와 어우동에게 바치고 자기도 다른 소년을 데려와 밤을 보내곤 했다. 달빛이 비치는 봄밤에는 어우동과 여종 두 사람이 정욕을 못 이겨 도성을 두루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집에서는 두 사람이 밤새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집을 빌려서 오가는 사람을 점찍었다. 여종이 이 사람은 젊고 저 사람은 코가 크니 아쉽게 바칠만해요 라고 말하면 어우동은 또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저 사람은 내게 주마 라고 대답했다. 둘이서 이렇게 희롱하는 말을 주고받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우동은 또 왕족인 방산수 인왕과 정을 통했는데 인왕은 젊고 성품이 호탕하며 시를 잘 지었다. 어우동은 인왕을 사랑하여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는 부부처럼 지냈다. 하루는 인왕이 어우동의 집에 갔는데 마침 그녀는 kok구경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보랏빛 저고리만 병풍 위에 걸려 있었다. 인왕은 시를 지어 그 저고리에 적어 놓았다. 물시계 소리에 밤 기운이 맑고 흰 구름 거치니 달빛이 밝네. 한적한 방에 향기 남아있으니 오늘 밤 꿈속의 정을 그릴 수 있으리. 그 외에도 어우동은 조정의 관리나 유생 중에 젊고 방탕한 자를 맞아들여 음란한 행실을 무수히 저질렀다. 조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조사하여 고문을 받은 자도 있고 벼슬이 박탈되거나 먼 곳으로 귀양간 자도 수십 명이었는데 어우동과 음란한 행실을 저지른 자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해 형벌을 면한 자도 매우 많았다. 의금부에서 임금에게 어우동의 죄를 아뢰자 임금은 신하들에게 어우동의 형벌을 의논하게 했다. 모두 법에 따르면 그 죄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고 먼 곳으로 유배 보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나 임금은 풍속을 바르게 하기 위해 어우동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어우동이 감옥에서 나오자 여종이 수레에 올라 어우동의 허리를 안고 말했다. 아씨 정신을 잃지 마셔요. 이번 일이 없더라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여인으로서 행실이 더러워 풍속을 어지럽히긴 했지만 양반가의 딸로 사형을 받게 되었으니 그 처지를 딱하게 여겨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성현 용제총화 강해규 편역 2016 용제총화는 15세기 조선 문신인 성현이라는 분이 쓴 이야기 책이다.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고려시대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이 나라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주요한 사건, 인물, 문화, 자연, 풍속 등에 대해 단편적인 글들을 써서 엮은 책이다. 이분은 세조 때 과거 급제에서 예종, 성종, 연산군 시대까지 공직생활을 했고 노년에는 경상도 관찰사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으로 정점에 올라간 분이다. 이분의 호가 용제인데 용제총화라는 책 제목은 용제가 엮은 이야기 모음이라는 뜻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놀라는 부분이 많다. 성균관 유생을 거쳐 과거 급제하고 공직생활의 정점에까지 올랐던 분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격한 유교윤리로 무장된 선비일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 젊은 날에는 꽤나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듯하고 친구들과 짓궂은 장난을 한 이야기들도 있으며 주색을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다. 포방했던 세조와 성종, 연산군 시절에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니
그 시절의 사대부들의 유의는 일종의 낭만이고 멋으로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 신라와 고려 시대의 남녀 간의 관계가 자유로웠다고 하는데 조선 중기까지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듯하다. 조선의 사대부댁 여인네들은 은장도 들고 허벅지 찔러가며 수절한 이야기만 생각했는데 이 책에 보면 양반댁 여인네들의 성문화도 잠옷 자유로웠다. 여기 인용하는 어우동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보다 앞서 세종시대에는 유감동이라는 여자 이야기가 어우동과 매우 비슷하다. 신라의 처형가가 서라벌 달 밝은 밤에 밤늦도록 놀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 4개가 누워있다고 탄식하는 남자의 이야기라면 조선의 어우동이 그에 필적하는 이야기다. 이 여자는 실존인물로서 성종실록에 관련 기사가 여러 개 있다. 아름다운 사대부댁 여인이 문남자들하고 자유롭게 놀다가 끝내 가늠과 풍기문란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조정의 여러 관료들이 이 여자하고 놀다가 각각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조선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많고 조선 전기에는 남녀관계에도 자유로웠던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성종시대 문신인 최부의 글을 보면 지금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선비였던 듯하고 그러니 이건 개인의 성향 차이인 듯도 하다. 성종실록에는 어우동이 어루동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본명은 아닌 것 같고 기명인 듯하다. 위키백과에 이 여자 이야기가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다. 충북 음성 출신이었다고 한다.